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계에서 건축 구조와 건축 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지방직 9급 건축 구조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건축 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건축 구조도 지방직 9급 시험 보시고 야 이게 원일이야. 한국사도 쉽고 전공도 마일드 하고 국어도 마일드 하고 영어만 왕창 어렵고 요거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요. 건축 구조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제가 다 20문제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총평을 하기 전에 먼저 출제 경향 분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하고 비슷하게 구조도 요 밑에 있는 녹색의 괄호 두 개는 2020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괄호는 2021년 국가직 9급. 그래서 지난 9급에 관련된 모든 거를 지난 올해와 작년에 9급으로 출제했던 3개의 시험을 전부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구조 역학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4문제가 나올 겁니다. 20%가 나오는데 이번에 한 문제가 덜 나왔어요. 구조 계획은 3문제인데 한 문제가 더 나왔고요. 기초 구조 같은 경우에는 2문제니까 당연히 2문제가 나왔고, 목구조 조적구조 한 문제씩 아주 일관되게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가 보통 5문제 내지는 6문제인데 5문제가 나왔고요. 철골은 4문제. 그래서 여기 구조역학 한 문제 준 게 건축 구조계획과 설계하중으로 넘어갔다.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분에서 이 단원별로 문제 수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역형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난이도는 제어도 아니고 선정위원도 아닌 우리 수험생들이 느꼈을 난이도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1년 대비 교재의 페이지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번 문제입니다. 얇은 평면 슬래브를 굽혀서, 이게 핵심 단어죠. 굽혔다. 굽혀서 긴 경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굽혔다라고 하는 게 이 절판이죠. 절판이라는 게 구부렸다라는 소리잖아요. 이 절자가 잘랐다라는 건 단절할 때도 절단할 때도 절이 있지만 구부릴 절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판은 구부리는 거예요. 이 판을 구부린 거죠. 뭐 콘크리트가 됐건 아니면 철판이 됐건 구부려서 만든 거. 그래서 바로 4번 절판 구조가 정답이 되는 거죠. 현수 구조는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뭔가 케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트러스라는 건 모든 절점을 힌지로 볼트로 접합을 한 구조. 튜브 구조는 말 그대로 튜브로만 만든 거. 그래서 1, 2, 3번 전혀 해당이 없고요. 이 굽혔다, 구부렸다라는 게 핵심 단어가 바로 절판 구조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고요.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도 15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조적적 아치를 설명한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조적적 아치라고는 하지만 이건 이 조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역학의 문제죠. 역학 문제입니다. 아치를 설명한 건데 가에 들어갈 용어로 적당한 것은, 아치는 계구부 상부, 계구부라는 게 뻥 뚫려 있는 거죠. 뻥 뚫려 있는 그 상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아치 축선을 따라서, 아치가 이렇게 돼 있죠. 반원에 따라서 반원의 형태가 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명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중이 요 축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축선을 따라 좌우로 나누어 전달되게 한 것으로 아치를 이루는 부재 내에는 주로 뭐가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뭐냐. 당연히 압축이죠. 위에서 누르니까 이게 인장이 걸릴 리가 없겠죠. 서로 압축을 받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3번입니다. 역시 교재 151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강의만 그 축방향력도 전단력도 휘모멘트만 얘기를 했었지 압축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건 거의 상식에 가까운 거죠.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역시 난이도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3번으로 갑니다. 역시 난이도 한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목구조 부재, 역시 교재 369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죠. 상부의 하중을 받아서 기초에 전달을 한다. 핵심 단어는 요겁니다. 기초에 전달을 한다. 기초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기초 바로 위에 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둥 하부를 고정하여 일체화하고 수평 방향의 외력으로 인해 건물의 하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평제, 정확한 설명 토대입니다. 자, 버팀대는 이게 수평제가 아니라 일종의 가세죠. 가세를 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미니 가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얘는 절대 아니고, 귀잡이제도 그 위쪽이죠. 건물의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역시 수평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3, 4번은 절대로 아닌데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항상 우리 공부를 할 때 목구조에서 제목 자체가 기초 및 토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기초가 있고 바로 위에 토대가 올라간다고요. 그 토대 올라가는 게 이 설명이죠. 역시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었던 내용.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4번도 기출문제 비슷하게 나온 거 있었죠? 그림과 같은 강구조 용접 이음 표기에서 S는 뭐냐? 여기에 S가 있고 용접 기호가 있고 L이 있고 P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대로 설명드렸었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S는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사이즈. 그래서 용접 사이즈 또는 용접 우리말로 용접 치수 3번이 정답이고요. 뭐 개성각 뭐 용접부 처리 방법 이런 거 없고요. 아예 L은 랭스잖아요. 길이 용접 길이. P는요 피치죠. 피치는 우리말로 용접 간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S가 아니라 P가 뭡니까? 라고 봤을 땐 답이 2번으로 바뀌는 거죠. L은 길이, 여긴 없지만. 그래서 용접 사이즈, 용접 길이, 용접 간격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난이도 하 90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고 문제 5번 갑니다. 자, 제가 4월달 9까지 9급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2021년 2월 18일에 구조 기준이 한 800개가 쫙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 한 30개 정도가 해당되는 걸 제가 개정사항으로 올려드렸죠. 그 30개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이 지금 그대로 개정사항으로 바뀌어서 나왔죠. 특수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프리세스 하지 않는 부재에 대한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전에 뭐 수중 100, 영구 80 이렇게 했는데 영구 나오면 75라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노출되는 것도 원래 60, 50, 40에서 19 이상을 그냥 50, 40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100, 75, 50, 40, 40, 20, 42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 그대로 나왔죠. 3번이죠.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 나오는 순간 무조건 75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래는 80이었죠. 뭐 80이었든 75였든 어쨌든 60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개정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정답은 80이 아니라 75죠. 75로 외워주셔야 되고 이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력 강도가 30메가파스칼인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기둥. 보온한 기둥은 무조건 40mm죠. 40mm인데 얘가 40mm 이상일 경우에는 그 40mm를 10mm 저감해도 좋다. 그래서 30mm로 가도 좋은데 얘가 30메가파스칼이니까 40이 안 됐죠. 40이 안 됐으니까 40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4번 어쨌든 맞고 3번이 틀린 거죠. 역시 난이도 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구조기준 개정사항, 개정을 반영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반드시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 개정사항을 계속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그냥 여러분들 옛날 거 갖고 공부를 하는 순간 멀쩡하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등변 분포 하중을 받는 두 캔틸리버보의 고정단에서 발생하는 모멘트 발력 MA와 MB의 B를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난이도 중이라고는 하지만 뭐 난이도 하에 가까운 중이죠. 56페이지 그대로 있고요. 자, 기출문제에 제 14개는 기출문제 99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그게 제가 뒤에 이제 요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 있는데 먼저 FM대로 풀어드릴게요. 자, 아예 기출을 전혀 못 보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풀어드릴게요. 여기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려면 먼저 이 삼각형 등변 분포의 삼각형의 하중을 구해야 됩니다. 하중을 구한다는 건 이 삼각형의 면적이죠.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이죠. 자, MA를 먼저 구합니다. 왼쪽 거 MA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W 그리고 밑변이 L이죠. 2분의 1 곱하기 WL 이걸 다 곱하면 하중이 됩니다. 삼각형의 면적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 고정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각형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꼭지점에서 3분의 2 이쪽 높이에서 3분의 1 약 3분의 1 지점 여기가 3분의 1이죠. 이게 3분의 L인 거죠. 요걸 먼저 아셔야 되고 이거는 여기가 꼭지점 여기가 높이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2L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걸 FM대로 풀어드리면 MA는 저 빨간색에 3분의 L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L
곱한 게 요게 그대로 답이 되는 거고요. 물론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그대로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MA와 MB의 비율을 구하는 거지 이 절대 값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지워도 되죠. 계산 안 해도 되고, MB는 또 해보면 삼각형의 면적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면적은 똑같죠. 왜냐하면 높이와 밑변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2분의 1 WL 곱하기 이게 중심까지 거리, 바로 기준점에서 도형의 중심까지 거리인 3분의 2L이 틀린 거죠. 요게 3분의 2L. 그래서 원래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거와 이게 같으니까 통째로 날아가고, 밑에 있는 3분의 3분의도 같으니까 날아가고, 결국엔 뭐예요? 이 L도 날아가죠. L도 날아가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MA 대 MB는 지금 날아가고 남아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MA는 1이고 MB는 2잖아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냥. 자, 그런데 이게 FN 풀이 방법인데 그냥 이거 없이 쳐다보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 3분의 1과 어느 정도 역학을 공부하신 분은 3분의 1과 3분의 2L을 아시니까 면적은 같네? 그러면 3분의 1하고 3분의 2L하고의 비율. 그러면 3분의 1 날리고 이것도 3분의 1 날리고 1대 2네. 그냥 답 1번. 이거 한 3초면 나오죠. 더 빠른 거 알려드릴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거죠. 이게 기출 문제집 14개는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4년 서울시 99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제가 풀이를 그대로 해드렸고, 그때 풀이를 하고 나서 이 풀이를 이대로 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가 요만큼이 3분의 L, 요만큼이 3분의 2L이니 3분의 1 대 3분의 1, 3분의 1을 둘 다 날리면 1대 2. 정답은 2번. 이렇게 아예 알고 계세요. 이걸 외우고 있었던 분이라면 그냥 이 전에 있던 거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암기해서 맞출 수 있었죠. 뭐 그렇게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L. 그래? 3분의 1 대 3분의 2L, 3분의 1 날리고 1대 2. 1번이 정답이구나. 쉽게 아셨을 거라고요. 난이도 중이라고는 했지만 난이도 하 정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역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제가 중이라고 했지만, 이건 뭐 3초 내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기출문제였었고요. 7번 갑니다. 수직 하중은 슬래브, 기둥으로 구성된 골조가 저항하고, 자, 골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골조가 저항하니까 골조가 들어가는 거요. 1, 2번 빼고 여기도 골조, 여기도 골조가 있네요. 3, 4번 둘 중에 하나구나.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 등이 저항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가 뭐냐? 모멘트 저항. 자, 우리 철골 구조에서요, 접합을 할 때 모멘트 접합이 있고 전단 접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단 접합은 단순 접합, 모멘트를 전혀 못 받아주고, 모멘트 접합은 강접합으로 모멘트를 저항할 수 있다. 자, 모멘트 저항을 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강접입니다. 라멘 구조가 나와야 돼요. 여기 모멘트 저항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문제에 라멘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어딘가 뭔가 모든 부재가 일체식으로 돼서 라멘이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냥 골조가 저항을 하고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저항을 한다. 바로 3번의 건물 골조에 대한 정확한 정의죠. 그게 교재 페이지 162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충형 시스템이나 내력벽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162페이지가 구조 계획과 설계 하중에 대한 파트인데, 모멘트 저항 골조가 나와 있지만 저 뒤에 강구조, 철골 구조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 저항 골조라는 건 반드시 라멘 구조가 뭔가 일체화돼 갖고 얘네들이 일체식으로 모멘트를 저항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얘기가 없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아마 생소하게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기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표시를 했고요.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그림과 같은 요거 지금 뭐 페이지가 막 현란하게 막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4개의 이 페이지 전체가 나와 있는데, 뭐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바와 같이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초판에서 이 방향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의
면적갑니다. C1, C2는 기둥의 치수, C1, C2가 일반적으로 틀리다고 보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D는 요 유효 깊이, 유효 깊이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비전공자들이 많은데,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 제일 위쪽 꼭대기죠. 제일 위에서 이 인장철근,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요, 이렇게 표시한 거, 이게 인장철근인데 인장철근의 도심입니다. 도심까지의 거리, 요 D 소문자로 쓰죠. 이걸 유효 깊이라고 하죠. 대문자 D는요 춤입니다. 전체 보통 H라고 쓰죠. 하이트의 약자에서 H를 쓰는데 여기는 대문자 D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이방향 전단에서 위험 단면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자, 위험 단면의 면적,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 점선일 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또 여기서부터 여기 각각의 0.5D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0.5D, 0.5D.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둘 다 0.5D씩 들어가요. 자, 0.5씩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위험 단면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 지금 여기 평면에서는 점선으로 표시했지만 이 단면에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칠판 앞뒤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칠판 앞뒤로 있는 요렇게 돼 있는 면적. 근데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면적이 이쪽 면도 있지만 앞면도 있고 오른쪽 면도 있고 뒷면도 있죠. 그래서 위아래로 돼 있는 4면의 면적을 다 구해야 됩니다.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둘레를 먼저 구해야죠. 둘레에다가 요 유효 깊이 D를 곱해주면 됩니다. 먼저 B0라고 하죠. 위험 단면의 둘레를 구합니다. 둘레를 구할 때 보시면 C1에다가 0.5D, 0.5D 그대로 써요. 자, C1에다가 플러스, 먼저 이 순서대로 쓸까요? 0.5를 먼저 쓰겠습니다. 0.5D 플러스 C1 플러스 0.5D. 자, 이거 지금 괄호 안에 계산한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이 길이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위아래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왼쪽 오른쪽은요? 왼쪽 오른쪽은 여기다 더하기 또 비슷하죠. 0.5D 플러스 C2 플러스 0.5D 이렇게 했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괄호는 왼쪽 하나죠. 왼쪽 하나를 역시 같이 D를 곱하려면 얘네들이 대괄호가 여기에서 묶여야 됩니다. 이렇게 묶이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위에 하나, 오른쪽 건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 그럼 위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거를 다 더해서 곱하기 2하면 네 변의 길이가 둘레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B0예요.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B0에다가 곱하기 유효 깊이 D인지 소문자 D인지 대문자 D인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소문자 D죠. 소문자 D. 그래서 이거를 위에 있는 걸 정리를 한 게 이제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0.5D 0.5D를 더하면 C1 플러스 D가 되겠고요. 플러스 C2 플러스 D가 되겠고, 이게 대괄호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곱하기 소문자 D. 요게 최종 답이 됩니다. 이게 몇 번이냐? 2번에 나와 있지요. 아이고, 하나도 안 보이네. C1 플러스 D, C2 플러스 D 전체 대괄호를 묶어서 2 곱하고 소문자 D.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단면의 면적은 2번이 정답. 보시면 되고. 자, 9번 갑니다. 막과 케이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 내용은요, 난이도는 중상으로 돼 있긴 한데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교재 144페이지에 나와 있고 기출 361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인열 강도는 재료가 접힘 또는 굽힘을 받으면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이다가 기출 문제 여기 14개년 361페이지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 맞는 보기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1번과 4번도 다 기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파단 신율 35%, 그리고 막재 인장 강도 폭 1cm당 300N 이상. 요거 둘 다 수치를 외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 3, 4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다 공부를 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1.5가 맞나? 이거 1.3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은
전혀 교재에도 없고 모르는 내용이지만 1, 3, 4가 기출에도 나왔고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걸 다 내가 외웠어. 그러면 2번밖에 없죠, 답이. 그렇게 해서 2번을 풀어야만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난이도를 제가 중상으로 표시는 했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내용. 자, 요게 지금 기출이거든요. 17년 지방지 9급에 6월 달에 나왔던 걸 보면 3번에 보시면 인열 강도는 재료가 접힘 또는 굽힘을 받아는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정 응력이다. 이건 맞는 보기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3번 보기는 무조건 맞힐 수 있었다고요. 1번, 3번도 마찬가지고. 이거 기출 문제로 다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144페이지 보시면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이거 제가 알기로 9까지 9급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요건 아니지만 뭐 비슷한 게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공부를 또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 3, 4는 너무 쉬운 거라 2번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1, 3, 4를 아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내용. 10번 갑니다. 강구조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지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뭐 10번 문제라고 해서 난이도 막 상짜리는 아니고요. 난이도 중입니다. 왜냐? 891, 906, 908, 892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강의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죠. 자, 1번. 일반 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가체 해결용으로만 사용한다. 이거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죠. 설명도 드렸고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2번. 완전 용인된 그루브 영역의 유효 목두께는 접합된 판중 얇은 쪽 판두께를 한다.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던 내용이고 기출로 나온 내용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면 무조건 얇은 쪽이라고 했잖아요. 99% 얇은 쪽이라고요. 두꺼운 쪽 하는 거는 정말 극히 예배가 하나인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수준에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얇은 쪽.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3번은 뭐 기출문제로 한 20번 가까이 나왔던 거죠. 필린 용접의 유효 길이는 필린 용접의 총 길이에서 2배 필린 사이즈로 공제한 값을 한다. L-2S 곱하기 이 유효 길이 L2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 2, 3번은 워낙 많이 나왔던 내용.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서 892페이지에 그대로 있던 내용인데 조금 숨어있는 내용이에요. 기출은 나온 적도 없고 강의한 적도 없고 대신에 교재는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맞힐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마찰접합 때는 고장력 볼트는 무슨 법 이걸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해서 설계 볼트 장력 이하로 조여야 된다. 이하로 조인다? 볼트 장력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0kN이에요. 그럼 100kN을 꽉 조여주세요 라는 건데 이 볼트 장력 이하라는 건 100kN 이하? 그래? 그러면 1kN을 확 줄이지 뭐. 그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더 작으면 안 되죠. 설계라는 건 이 부재를 꽉 조이는 힘을 최소한 이만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최소값인데 그거보다 이하로 내려가다니요. 이 상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설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만 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시험장에서 안 보입니다. 시험장에서 진짜 안 보여요. 이게 이한지 이상인지 안 보입니다. 이게 너트회전법, 토크관리법 이걸 내가 맞나? 이거 외웠나? 이것만 막 초점을 맞추시지 이게 설계 볼트 장력 이한지 이상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쨌든 요게 이상으로 돼야 되는 4번이 틀린 정답. 이것도 1, 2, 3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으로 문제 10번이면요. 선정위원은 틀림없이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1, 2, 3번을 다 충분히 알 수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4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이 틀렸을 거야 라고 해서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요. 대신에 이게 이상인지 이하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저 난이도는요. 이게 문제 자체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아예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으냐 높지 않으냐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다 알게 되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11번으로 갑니다. 난이도 하루 내려가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수험생들이 질문을 드는데 교수님 이번에 구조 어려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뭔 소리야? 구조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물어봤더니 비전공자들이 이런 문제들 난이도 하짜리를 갖다가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수학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는 막 미분, 적분, 인수분해 막 이런 걸 열심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될 내용을 막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사칙연산의 수준 뭐 순서가 나왔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곱셈과 나눗셈 뭐 먼저 합니다. 사인 세타의 정의, 코사인 세타의 정의 아주 기본적인 게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기본적인 게 나왔을 때 아마도 전공자들은 너무 쉽게 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비전공자들은 이게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공부를 등한시했을 거라고요. 이거 페이지 556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는 제가 당연히 수업 시간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셨을 거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게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철근 콘크리트도 나왔죠. 뒤쪽에 가면 강구조도 나옵니다. 볼게요. 콘크리트와 철근은 역학적 선질이 매우 유사하다. 그럴 리가요. 항상 다르다고 뭐 설명드렸잖아요. 콘크리트는 엄청나게 압축에 강해요. 그런데 인장에 약해. 근데 철근은 정반대로 압축엔 굉장히 약한데 인장이 굉장히 튼튼해. 콘크리트 입장에서 봤을 때 철근아 내가 인장이 굉장히 약하거든. 네가 좀 대신 해줄래? 오케이. 철근은 내가 인장은 내가 담당할게. 너는 압축만 신경 써. 그래서 둘이 짬뽕이 돼갖고 만들어진 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역학적 선질이 완전히 다르지요. 아니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교수님이 이거 공부 안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 허탈합니다. 나머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철근과 콘크리트 열팽창 개수가 거의 같은 건 정말 우리 콘크리트 전문가들한테는 신이 내린 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또 1등을 10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사의 600만 년 동안 이게 발견됐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건설 쪽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 콘크리트 속에 매립된 철근은 부식을 방지한다.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것도 1번도. 교재에 그대로 있던 내용. 난이도 하짜리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직경 D인 원형 단면을 갖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중심 축하중을 받는 경우 최대 설계 축하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나는 이 교재에 그대로 645페이지에 있는 그냥 이 계산 문제로는 아마 잘 안 낼 거다. 그래서 요게 대문 이 대가로로 있는 요거는 그 안에 있는 것만 외우고 절대 계산식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나선입니다. 원형 단면이잖아요. 원형 단면이니까 나선 철근이죠. 나선 철근이면 요게 0.85 곱하기 파이 값은 몇이에요? 파이 값은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선 철근이니까 0.70이죠. 0.70과 0.85. 그렇다면 문제 바꿉니다. 여기서 D철근 찾아주세요. 그럼 D철근은 3번이죠. 요 파이 값은 0.65. 0.65 곱하기 0.80. 0.5씩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이 나선철근 그리고 3번이 D철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D철근 할 때 요 4번의 파이 D 제곱이 다른 걸로 AG로 바뀌겠죠. AG. 뭐 B 곱하기 H로 바뀌겠죠. 정답은 4번. 이거는 뭐 계산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식을 외운 거를 갖다가 대입하는 건데 자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빼기라고 말씀드렸죠.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박혀 있기 때문에 철근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이 AST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 여기는 빼줘야죠. 빼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더해주는 거고 그래서 빼주는 게 일단 이건 더하는 거니까 1, 2번 탈락인데 3, 4번 중에 0.70 곱하기 0.85가 나선 0.65 곱하기 0.80이 D철근 그래서 3번이 D철근 지금 물어보는 건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역시 난이도 합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게는 보이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내용. 13번 갑니다. 자 13번은 이제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강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재에는 304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개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어스앤카는 좀 뒤쪽에 나와 있지만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흑마기 공법은 중앙부를 먼저 굴싹. 자 요거가 핵심이죠. 중앙부 먼저 굴싹. 중앙부 먼저 그리고 나머지 이 주변부 흙을 나중에 주변부 흙이 나중이죠. 그러면 중앙부를 먼저 하는 거 아일랜드. 그러면 주변부 먼저 하는 거 트렌치컷이죠. 얘네 둘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마도 비전공자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을 거고 전공자들은 기사시험을 보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기사시험 문제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아일랜드 컷은 중앙부가 먼저고요. 주변부가 먼저인 건 트렌치컷. 어센카는 완전히 방법이 틀리고 오픈컷은 그냥 그대로 통으로 그냥
터파기를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중앙부를 먼저 한다. 그러면 아일랜드 컷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4번으로 갑니다. 기초형식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난이도 합니다. 왜냐하면 307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기출문제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 그대로 거의 똑같죠. 자, 4번에 보시면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제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핵지청에서도 뭐 10번 이상 반복을 했죠. 가능한 한 이종 형식 기초 병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일은 무조건 동일. 이종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지 26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죠. 17년 지방직 9부에 나왔던 4번 보기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한 이종 형식 기초를 병용해야 한다. 틀린 보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이거 기출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건 뭐 주는 문제죠. 그냥 난이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1, 2, 3번도 다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난이도 하로 분류합니다. 이건 마일드하게 푸셨을 것 같고, 자 15번 아까 11번에 철근 콘크리트 특성이 시험 문제 나왔듯이 이것도 강구조 특징이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설명드렸죠. 설명드렸고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 위주로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걸 헷갈려 갖고 문제를 못 푸신다니요. 강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기 때문에 역시 어떤 거 하나하나 다 보죠. 고열과 부식에 강하다. 고열 당연히 고열 이 화재에 약하죠. 그래서 월트레이드센터 911 테러가 났을 때 비행기가 꽝 부딪혔어요. 이렇게 초고층 빌딩 120층짜리 빌딩은 대부분이 슬래브만 콘크리트고 나머지 벽이나 기둥이 다 철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골이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갖고 점점 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30-40분 동안 버텨주다가 더 이상 힘을 못 버티고 딱 충격파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갖고 8초 만에 다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철골 구조는 고열에 약하죠. 부식 당연히 금속이니까 부식이 잘 되잖아요. 콘크리트는 부식이 안 되지만 얘는 부식이 되기 때문에 약하다가 맞고요. 단위 면적당 강도가 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 주로 철골 구조를 많이 쓴다고 했고, 3번 재료가 불균질하다 설명드렸잖아요. 콘크리트는 저 벽이 있을 때 뭐 위아래 뭐 1m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0.1mm 옆에 있는 조직을 탁탁 따다가 전자현미경을 봐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철골은 어때요? 철골은 벽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제일 위에 3m 위에 조직하고 3m 밑에 조직하고 갖고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똑같다고요. 균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번 단면이 비해 뷰대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골이 일어나죠. 세장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좌골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콘크리트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좌골은 이 철골 구조는 당연히 좌골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세장비도 계산을 하는 거고 좌골하중 전체 KL 전체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를 꼭 계산을 한다는 거죠. 2번 이건 뭐 난이도 하죠. 그것도 864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수치만 외우신 분은 문제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긴 이게 무슨 뭐가 어려워요. 그냥 몇 초 만에 다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진짜 어려운 건 이런 문제죠. 매입형 합성 단면이 아닌 합성부의 정모멘트 구간에서 강제보와 슬래브면 사이의 총 수평 전단력 산정 시 고려되는 상계 상태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페이지 970에서 970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도 강의한 적도 없고 기출로 나온 적도 없죠. 그야말로 이거는 난이도 거의 이거 원래는 난이도 상이죠. 난이도 상인데 교재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라 난이도 제가 중자를 붙였는데 이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외우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앞괴, 강제 앵커의 강도, 강제 단면의 인자 항복은 들어가지만 슬래브 철근의 항복은 해당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그야말로 변별력이 너무 낮아요. 너무 지엽적이고 완전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건 난이도 거의 상에 가까운 내용.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거의 찍었다고 예상이 되고요. 자, 계산 문제네요. 그림과 같은 준공 박스형 단면에 도심축 x와 y에 대한 단면의 처모멘트 ix와 iy의 비율을 구해주세요. 역시 ix라는 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b, 얘가 뭐 h 이렇게 되는 거고, y축 이 y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b, 얘가 y. 그거를 제가 bx, by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IX를 구해보죠. IX는 요거 페이지 35페이지 가보시면 기출문제 비슷한 거 있었죠? 12분의 대문자 BH 3승인데 대문자가 그냥 BXHX의 3승 마이너스 소문자 BXHX의 3승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12분의 대문자는 대문자 BX는 이 전체가 요 A가 BX죠. HX는 대문자 HX는 이거죠. 바로 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곱하기 이 A의 3승이 되고 마이너스 BX 이 소문자는 이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래서 0.5A가 소문자 BX가 되고 여기 그냥 A가 여기가 소문자 HX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0.5A 곱하기 A의 3승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분자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할 수 있죠. 2의 3승 8이죠. 8A 4승 빼기 0.5A 4승 8에서 0.5 빼면 몇입니까? 7.5가 나오겠죠. 12분의 7.5 A의 4승. 자, 12분의 7.5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비율만 구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놨고요. 비슷하게 IY 갑니다. IY는 똑같긴 한데 형태는 똑같은데 x 대신에 y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by 그리고 hy의 3승 마이너스 소문자 by 곱하기 hy의 3승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대문자 bx 대문자 by는 뭐가 틀려요? 이쪽으로 봤을 때 얘가 bx가 되는 거고 이제 y축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얘가 by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bx와 hy가 서로 같은 거고 hx와 by가 서로 같은 거죠. 서로 크로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축을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12분의 by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by는 이거죠. 이거기 때문에 2a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by는 hx하고 같다고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1로 들어온다고요. 여기에다가 hy는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h는 이거죠. 이거의 a. 그래서 a의 3승. 그래서 잘 보시면 아마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요 2a가 이렇게 오는 거네.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는 거구나. 서로 크로싱이 되는 거구나. 이쪽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 a를 다시 설명드리면 y에서 작은 거 이거죠. 이게 by가 되는 거고 소문자 ba가 되는 거고 얘가 0.5가 소문자 hy가 되는 거죠. 여기서 0.5a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a에다가 a 3승 곱하니까 a 4승 2 곱하기 a 4승이죠. 얘는 0.5가 3승입니다. 0.5 제곱을 하면 0.25 0.25를 또 제곱하면 0.125 정도 되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0.125 a 4승 2에서 0.125 빼면 1.875 정도 나올 겁니다. a 4승 12분의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iy 대 y대가 아니라 ix 대 iy죠. 그렇다면 앞에 위쪽에 있는 12분의 7.5 a 4승과 요거 대 12분의 1.875 a 4승. 자, 비율이기 때문에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거 날리라는 거죠. 12분의 a 4승 12분의 a 4승 같네요. 통째로 날려주세요. 그러면 7.5 대 1.875가 답입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오른쪽 게 1이죠. 오른쪽 게 1. 오른쪽 게 1이라는 건 요 1.875로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이 7.5를 1.875로 나누는데 계산이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될까? 대략 한 4배 하면 되지 않겠어요? 4배? 1.8에다 4 곱하면 7.2 언저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정확하게 4배입니다. 그래서 4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소수점으로 좀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소수점이 아니라 분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0.5를 2분의 1로 하자고요. 2분의 1. 얘가 2분의 1로 하게 되면 이거 여기 이 8이죠. 8 빼기 2분의 1. 8 빼기 2분의 1이면 몇이에요? IX는 분자만 계산을 합니다.
아니, 다 할까요? 그냥 12분의 자, 8 빼기 2분의 1. 그러면 8은 2분의 16이잖아요. 2분의 16 빼기 2분의 1. 2분의 15죠. 2분의 15를 여기다 적자고요. 2분의 15의 a4승. 자, iy는요. 요것도 여기가 2분의 0.5를 2분의 1로 가자고. 2분의 1에 3승하면 8분의 1이잖아요. 2 빼기 8분의 1. 8분의 16 빼기 8분의 1. 8분의 15죠. 그래서 역시 12분의 8분의 15. 요렇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가 12분의 a4승, 12분의 a4승은 통째로 날리자고요. 통째로 날리고 나서 요걸 봤을 때 분자가 15, 15 같네요. 분자도 같아요? 그럼 분자도 날리자고요. 분자도 같으니까 무조건 비율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ix 대 iy를 바로 계산을 하면 분자가 있는 2분의 1 대 8분의 1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역시 보기를 보면 오른쪽 거를 1로 놨으니까 오른쪽 거 요 8을 1로 만들려면 양변을 8로 곱하면 되죠. 8로 곱하면 4대 1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풀이 1, 풀이 2. 답은 같은데 원하시는 걸로 구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요거를 알고 있느냐. 기출문제에 나왔던 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갑니다. 자, 18번이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생들 사이에 이게 뭐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거 왜 답이 1번이냐 막 나오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30에서 31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판별로 옳은 것, 판별식을 계산해 주세요. R 플러스 N 플러스 K-2J를 계산을 해서 하면 오차가 나옵니다. 오차. 왜냐하면 이거를 뭘로 보느냐. 뭐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동그라미니까 롤러 아니냐. 안남식 교수님이 동그라미를 롤러라고 표시를 하셨어. 근데 그거는요. 아직 공부를 아직 얕게 하신 거죠. 이 롤러, 제가 동그라미를 롤러로 한 건 지점일 경우에 되는 거죠. 서포트일 경우에만 동그라미를 롤러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부재 한가운데 있잖아요. 부재 한가운데는 절대 롤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롤러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굴러간다는 건데 굴러갈 수가 없죠. 얘네들이 지금 접합이 돼 있는 건데 이거는 힌지입니다. 힌지. 이 동그라미는 힌지예요. 기억 안 나세요? 트러스의 정의. 트러스는 모든 절점이 다 비렌델 트러스를 제외한 모든 트러스는 모든 절점을 다 힌지로 고륙볼트 절합으로 접합시킨 부재를 트러스라고 정의한다. 그때 그 동그라미를 원래는 다 표시하지만 다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지 않는다 설명드렸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뭐예요? 힌지죠. 이거 힌지입니다. 힌지인데 롤러가 아니라 힌지가 돼 있는데 이게 왜 부정정이 차수가 나오지 않느냐 하면 옆에서 만약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위쪽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 여기는 다 강접이에요. 용접이 돼 있다고요. 용접이 돼 있어서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옮겨지고 여기도 옮겨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아예 움직여 버리죠. 양쪽이 다. 롤러가 아니라 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용접은 강접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가 힌지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 버려요. 양쪽이 같이 움직이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내적 불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이거 이직이 들어가 봐야 완전히 기각될 겁니다. 정확한 문제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차 부정정이 여기 있었으면 아마 더 논란이 됐었을 거예요. 이거를 힌지로 보고 힌지인데 불안정이 아니라 그냥 안정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면 오차 부정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내적 불안정입니다. 불안정은 외적 불안정, 내적 불안정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적 불안정의 문제였었습니다. 힌지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골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어도. 자, 아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 보시면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힌지, 여기도 힌지, 여기도 힌지, 여기 힌지. 힌지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지금 실제 문제에서 위쪽에 있는 이 박스 직사각형 요것만 없는 거죠. 이게 그대로 내적 불안정 구조물이다. 여기서 힘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적 불안정 구조물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걸 공부하신 분이라면 비슷한 내용이네, 위에 하나 얹어져 있는 것 뿐이니까 이거 불안정이구나, 내적 불안정, 이렇게 아셨을 텐데 거기에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제가 볼 때 이의제기 하셔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내적 불안정의 문제. 자, 19번으로 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것도 구조기준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냈죠. 자, 1번에 보시면 인장철근비는 콘크리트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인장철근의 단면적이다. 자, 인장철근비 그대로 설명드렸죠. 로죠. 로는 BH분의 AS 아니었었잖아요. BD분의 AS였죠. 기억나시는지요? 이게 BH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는 H고 여기 철근이 있을 때 유효기피에서 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 D가, 그래서 BH분의 AS가 아니라 BD분의 AS라고 그랬잖아요. BD가 뭐냐? BD가 여기까지 철근이 있는 데까지만 콘크리트가 담당을 해준다.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콘크리트의 전체 단면적이 아니라 유효 단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 솔직히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뭐 로바디는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로바디에서 BD는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유효 단면적인 걸 몰랐다 하더라도 2, 3, 4가 워낙 확실하니까 이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설계 강도는 단면의 부재의 공칭 강도 MN에다가 강도 감소해서 파이 MN이 바로 설계 강도다, MD다 여러 번 했었잖아요. 계수하중은 사용하중에 설계법에 요구하는 하중계수를 곱한 것이다. 사용하중은 D 아니면 L, 그리고 하중계수는 뭐 1.2, 1.6 뭐 하중 조합에 따라 다 틀려지는 값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윈드 같은 경우는 0.65 아니면 1.3, 어스케이크는 1.0, 그게 하중계수, 거기 곱하는 거 계수하중 정확하게 맞죠. 4번 요게 이제 구조기준 개정사항이죠. 2021년 2월에 바뀐 거죠. 균형 변형률 상태에는 인장철근이 설계인 항복강도 FI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도달할 때 딱 그때 동시에 압축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 원래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0.003에 도달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 0.003이라는 숫자가 오락가락 다 바뀌는 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죠.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단면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바뀐 규정으로 나왔죠. 4번 맞죠? 2, 3, 4가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개정사항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 3, 4가 확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1번을 모르셨다 하더라도 1번을 찍을 수 있었어야죠. 자, 제가 1번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는 BD분의 AS인데 이걸 왜 여러 번 설명드렸냐면 슬래브 그리고 벽체 이거 계산할 때는 이 H와 D 차이가 너무 작다고요. 아예 슬래브의 높이 자체가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방향 슬래브 같은 경우에 이게 최소 미니멈이 100mm잖아요. 10cm. 10cm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 상부근 하부근 두 개씩 집어넣으면 H와 D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슬래브와 벽체는 항상 같이 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는 BH분의 AS 이렇게 슬래브와 벽체는 그렇게 계산을 한다까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BH가 아니고 BD구나. 그러니까 전체 단면적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었어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건 유효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페이지에는 있었어요. 없는 건 하나도 없지만 없는 내용 없죠. 성능 기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1번부터 보시면 2400년 제현주기 지진에 대한 내진 특등급, 자 특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죠. 각각의 두 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때 2400년은 인면보호가 맞죠. 2400년 뭐 1000년 이렇게 있죠. 두 개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때 인명보호냐 뭐 붕괴 방지냐 뭐 이런 거를 외우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2400 인명보호 정확하게 맞고요. 특이일 경우에 2번 이건 기출문제 나왔었죠. 구조체 설계에서 사용되는 밑면 전단력의 크기는 등가정적 해석법에서 의한 밑면 전단력 V 이퀄 CS 곱하기 W 해서 계산된 요 밑면 전단력의 75% 이상 요거 기출로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3번 성능 기반 설계법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는 요 내용이 이제 요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좀 치사하게 내긴 했어요. 설계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가 아니라 2인이죠. 2인. 2명 이상. 근데 이거 강의한 적이 없죠. 교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비선형 해석법을 사용하여 초과 강도와 비선형 변형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모델링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정해진 목표 성능 수준, 요거죠, 요거. 인명 보호냐, 붕괴 방지냐, 요런 거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법, 성능 기반 설계법의 정의. 4번도 나왔던 내용, 2번 기출로 나왔던 내용, 1번은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역시 3번을 교재는 있었지만 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1, 3, 1, 2, 4가 확실했으면 3번을 맞힐 수 있었던, 그래서 난이도 상이 아니라 중 정도로 생각을 했던. 자, 전체적으로 지금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정말 구조하고 계획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나왔어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 거의 없이 지문이 한두 개 빼고는 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러나 이 100% 교재에 있는 내용을 100% 제가 강의를 하려면 100강이 아니라 한 200강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200강 예를 들어서 기본이론 촬영하면 그거 공부하시겠어요?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꼼꼼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교재를 꼼꼼하게 보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신 분들은 무지하게 쉽게 나왔다. 와, 구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85점 90점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태까지 기출만 달달달달 공부하시고 수치만 열심히 외우셨던 분은 무지하게 어렵게 나오네. 심지어는 꽈라까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구조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뭔 소리야, 왜 쉽게 나왔어? 구조 엄청나게 쉽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을 단단하게 안 하셔서 그래요. 항상 구조 공부를 하실 때는 수치 암기 하는 거 좋다고요. 수치 암기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본기를 닦아놓고 하셔야죠. 아니, 미분적분을 공부를 하는데 사칙연산의 순서와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를 모르시면, 정의를 모르면, 기본적인 정의를 모르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것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어차피 그렇게 꽈락이 나왔건 구조가 점수가 낮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워낙 쉽게 나왔어요. 계획과 구조가 아주 쉽게 출제가 돼서 한국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85점 90점 맞을 수 있는 고득점자가 꽤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지방직 9급의 건축구조 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